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스페인의 작은 강가.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라샤리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죄를 뒤집어 쓴 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라샤리오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사람에게 선택의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날 어머니는 라샤리오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은 한 맹인이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쉽게 읽을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부지런하고 영리한 아이입니다. 맹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샤리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네, 많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샤리오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집에 가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애써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라샤리오, 넌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단다.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돌아 걸어갔고 어린 소녀는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끝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어머니. 라샤리오는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습니다. 맹인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음은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 소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잘 들어라.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이 오래 산다. 그 말은 앞으로 라샤리오가 살아갈 인생을 예고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이상할 정도로 인색했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빵을 건네주면 대부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라샤리오에게는 딱 한 조각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소녀는 허기를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밤이 되자 둘은 허름한 여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맹인은 작은 주머니를 품이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라샤리오는 그 주머니에서 빵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안에 음식이 있어 배고픔이 점점 커졌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먹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소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거기서 뭘 하는 게냐? 맹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라샤리오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네, 좋다. 오늘 하나 배우게 해주마. 그는 빵 한 조각을 라샤리오 앞에 던졌습니다. 소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맹인의 지팡이가 바닥을 탕 하고 내리쳤습니다. 기억해라. 세상은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살고 싶다면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먼저 눈치채야 한다. 그날 밤 라샤리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보다 더 아픈 것은 세상의 냉혹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맹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속임수와 기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사실을. 소녀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저도 당신을 속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결심이 훗날 나시아리오를 스페인에서 가장 영리한 떠돌이로 만들어갈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맹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짜 세상 공부를 시작해보자. 하지만 그 공부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속임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 쓰여질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나사리오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맹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배고픈 만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맹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또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빵 굽는 냄새와 따뜻한 수프 향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라사리오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맹이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배고픈가? 조금요. 조금이라. 맹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배고픔은 최고의 스승이다. 시장에 도착하자 맹이는 능숙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엾은 맹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동전을 놓고 빵을 건네고 포도와 치즈를 보태주었습니다. 나샤리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맹이는 모든 음식을 자루 깊숙이 넣은 뒤 손바닥만한 마른 빵 한 조각만 라샤리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하루를 버텨라. 소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맹이는 사람들에게 받은 포도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알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먹자. 나샤리오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약속이 있다. 한 번에 한 알씩 차례를 어기면 바로 끝이다. 소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한 알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허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알만 더 먹어도 모를 거야. 나샤리오는 재빨리 두 알을 집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맹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나? 잠시 뒤 맹인의 손도 포도송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알이 아니라 두세 알을 한꺼번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나샤리오가 놀라 외쳤습니다. 선생님, 약속을 어기셨잖아요. 맹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먼저 어겼으니까.
소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내가 정말 한 알씩 먹었다면 내가 두 알을 집는 순간 바로 화를 냈겠지. 하지만 넌 침묵했다. 왜냐하면 너 역시 약속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샤리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맹이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사람의 욕심과 마음의 흔들림은 누구보다 예리하게 읽어냈습니다. 기억해라. 세상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숨소리, 망설임, 침묵까지도 진실을 말해준다. 그 말은 어린 나샤리오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잠든 맹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선생님보다 한 수 위가 될 겁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샤리오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맹인 역시 소년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번의 속임수로 끝나지 않을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낡은 여관 안은 쥐가 바닥을 뛰어다니는 소리만 들릴 뿐 모두가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샤리오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이 그의 잠을 빼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맹인이 머리맡에 둔 작은 가죽 물병으로 향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던 포도주.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자 침이 절로 고였습니다. 한 모금만, 딱 한 모금이면 돼. 나샤리오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맹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작은 갈대를 꺼내 조심스럽게 물병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천천히 빨아들이자 달콤한 포도주가 입안을 적셨습니다.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했어. 그날 이후 나샤리오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주 조금씩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맹이는 물병을 손에 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군. 나샤리오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포도주가 너무 빨리 줄어든다. 아마 새는 것 아닐까요? 맹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웃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라샤리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의 시작일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맹이는 평소보다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구나. 왜 그러십니까? 마을 축제가 열린다.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줄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빵도, 치즈도, 고기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라샤리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배를 채울 수 있겠어. 하지만
맹이는 음식을 모두 자루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소녀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맹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졌군. 배운 겁니다. 무엇을? 참는 법을요. 맹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배웠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날 저녁, 맹인은 일부러 물병을 라샤리오 가까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도 쉽게 손이 닿는 자리였습니다. 소녀는 의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두었지? 달콤한 향이 다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는 갈대를 물병에 넣으려는 순간 맹인이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라샤리오는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행이다. 소녀는 다시 갈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잡았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라샤리오는 깜짝 놀라 물병을 놓쳤습니다. 맹이는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물병을 움켜쥐었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소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마셨지? 대답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맹이는 화를 내기보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고픔이 너를 도둑으로 만들었구나. 그 한마디는 지팡이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샤리오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맹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머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머리를 탐욕에만 쓰는 순간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배고픔은 반성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치열한 심리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맹이는 제자를 시험하려 했고 라샤리오는 스승을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서로를 속이려는 두 사람의 길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둘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돌틈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샤리오는 맹인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소년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라샤리오는 맹인의 손끝 하나까지 살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맹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샤리오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 어떻게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을지요? 맹인은 낮게 웃었습니다. 좋다. 이제야 세상을 배우는구나. 하지만 라샤리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마을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가운데에는 거센 빗물이 흘러 작은 개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맹이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물살을 살폈습니다. 물이 깊은가? 라샤리오는 잠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조금만 돌아가면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굶주림과 모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빵 한 조각에도 벌벌 떨어야 했던 날, 사람들 앞에서 꾸지람을 들었던 순간, 배고픔을 참고도 돌아온 것은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다. 라샤리오는 일부러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조금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 위로 올라서면 물을 한 번에 건널 수 있습니다. 맹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냐? 네, 제가 바로 앞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맹인을 벽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벽은 빗물에 젖어 단단하게 서 있었지만 맹인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라샤리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크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힘껏 뛰시면 됩니다. 맹인은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맞는 길이냐? 소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네. 그 말이 끝나자 맹이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둔탁한 충돌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맹인의 이마가 돌벽에 부딪혔고 지팡이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라샤리오는 얼어붙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맹인이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라샤리오.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결국 오늘이구나. 소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맹이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내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가장 먼저 속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라샤리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맹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제 넌 내 제자가 아니다. 앞으로 만날 세상은 나보다 훨씬 더 냉혹할 것이다. 라샤리오는 잠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 시절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라샤리오는 또 다른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날 새로운 세상은 굶주림보다 더 잔인한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라샤리오는 젖은 망토를 여미며 천천히 새로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맹인의 지팡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르침만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이 오래 산다. 소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장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새 하인이 필요하다더군. 주인은 점잖은 사람이래. 굶을 걱정은 없을 거야. 라사리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말끔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을 찾는 아이냐? 네, 주인님. 남자는 잠시 라사리오를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느냐?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내거라. 라사리오는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은 깨끗했지만 음식은 보이지 않았고 잔장은 가득 차 있는 듯 했지만 모두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식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태연하게 물만 한 잔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쉬거라. 라사리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녁은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는 것도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법이지. 소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맹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배고픔인가. 그날 밤 라사리오는 텅 빈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훔치거나 속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시험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라사리오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허기를 잠시 잊게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전날부터 제대로 먹은 것은 물 한 잔뿐. 배에서는 다시금 요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사리오. 소녀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은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닐 것이다. 네, 주인님.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건강하시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품이 있는 분이야. 언제 봐도 훌륭한 신사라니까. 그 말을 들은 라사리오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라면 왜 집에는 음식이 없을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시장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빵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라사리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주인은 빵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 매무새를 고치며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식사는 하지 않으십니까? 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법이다. 라샤리오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라샤리오는 창고를 정리하다 벽 한쪽에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화나 음식 대신 낡은 접시와 깨진 잔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라샤리오는 놀라 몸을 돌렸지만 주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곤한 얼굴로 상자를 닫았습니다. 숨길 것이 많을 것 같았느냐? 소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은 늘 당당하셔서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배는 비어도 자존심만은 채우려는 사람 말이다. 그 말에는 깊은 허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샤리오는 처음으로 이 주인의 진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신사, 그러나 집안에서는 끼니조차 걱정하는 외로운 사람. 소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그날 밤 주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절대 집안 사정을 들켜서는 안 된다. 라샤리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굶주림을 숨기는 삶. 그것이 과연 지켜야 할 자존심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허영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일 찾아올 손님은 이 조용한 집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것이고 라샤리오는 그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라샤리오는 잠에서 깨자마자 어젯밤 주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절대 집안 사정을 들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배고픔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주방에는 빈 항아리뿐 빵 부스러기가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 주인은 재빨리 옷 배무새를 다듬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자 잘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군.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치 귀족처럼 품있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라샤리오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은 연신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고 주인은 일부러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내시기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평온합니다. 주인의 대답은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샤리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님도 긴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손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군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인의 얼굴에는 미세한 당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손님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식사라도 하시죠. 나샤리오는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권한다는 것은 곧 주방을 보게 된다는 뜻. 주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좋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차 한 잔이라도. 주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라샤리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인님은 배고픔보다 체면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 소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을 향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도 없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빵을 굽는 상인, 과일을 파는 노인, 국을 끓이는 여인. 라샤리오는 용기를 내어 한 빵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빵집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일을 하나 도와드리면 남은 빵 조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잠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뒤 밀가루 자루를 옮겨라. 나샤리오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팔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자 빵집 주인은 작은 빵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져가거라. 소녀는 2손으로 빵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한입 베어 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집으로 달렸습니다. 지금 먹으면 끝이야. 주인님이 먼저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낯선 마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차 옆에는 검은 망토를 걸친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집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샤리오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라샤리오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소녀는 빵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주인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마 당신이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라샤리오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소녀는 문 밖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대체 저 검은 망토의 사내는 누구이며 주인은 왜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진 것일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라샤리오는 후미하는 빵을 꼭 움켜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탕! 무언가가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이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곧이어 낯선 사내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나사리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소녀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창문 틈 사이로 방 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망토를 걸친 사내는 오래된 낡고 누렇게 바른 문서 한 장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를 바라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사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찍힌 봉인은 기억하시겠죠?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다면 약속도 기억하실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사리오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언제나 침착해 보이던 주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나사리오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골목 끝으로 걸어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나사리오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소년을 향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나사리오를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주인에게 전해라. 사흘이다.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말을 남긴 사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사리오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인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참 뒤 주인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말거라. 나사리오는 바닥에 떨어진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빛. 그 짧은 글자 하나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무것도 사지 못했던 거였구나. 주인은 가난해서 음식을 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돈을 오래된 빚을 갚는 데 써왔던 것입니다. 체면을 지키려 애쓰던 모습 뒤에는 무너져가는 삶을 혼자 떠받치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사리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라. 시간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문을 열고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은 나를 굶게 했지만 나를 버리지는 않았어.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문을 여는 순간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는 거냐? 나사리오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뜻밖에도 예전에 자신을 세상으로 내보냈던 맹인을 닮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사람이 배우는 교훈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이지. 나사리오는 숨을 삼켰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우연히 나타난 여행자인지 아니면 그의 운명을 다시 뒤흔들 새로운 시험인지 소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골목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맹인을 닮은 노인은 라사리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지팡이가 돌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타, 타, 타. 라사리오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가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소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인은 주인의 집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거짓된 체면에 갇혀 살아왔다. 그리고 그 거짓이 이제는 죽음까지 위협하고 있지. 나사리오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빚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고 다른 작은 은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은화는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은화를 본 적이 있느냐? 라사리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연하겠지.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오래전 한 약속의 증표다. 그 순간 집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라사리오는 깜짝 놀라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자 주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금 전 보았던 낡고 누렇게 바른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끝은 심하게 닳아 있었고 붉은 봉이는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아직은 안 된다. 그 모습을 본 라사리오는 처음으로 주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문서를 없앤다고 과거가 사라질 것 같으냐?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살아있었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라사리오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분명 그날... 노인은 말을 끊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타, 타, 타. 난 죽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을 잃었을 뿐이다. 주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나? 아니면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린 것이었나? 나사리오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과거의 배신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은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진실을 선택해라. 거짓을 택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긴 노인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다리 위에서 시작됐어. 나사리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리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주인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검은 구름이 달을 삼키기 시작했고 방 안은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나사리오는 직감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이 집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평소와 다른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리오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은화, 그리고 주인의 떨리던 목소리. 모든 것은 그날 다리 위에서 시작됐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창가에 앉아 밤이 새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사리오. 네, 주인님. 오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낡고 누렇게 바른 문서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붉은 봉이는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수도원에 계신 한 노수사에게 전해다오.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나사리오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종이가 아니라 오래된 비밀을 손에 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주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죄를 증명하는 기록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눈빛만으로도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리오는 빵토를 두르고 소년원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맞군. 나사리오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집을 찾아왔던 검은 망토의 사내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품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내는 옅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서툴구나.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서를 넘겨라. 나사리오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내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문서는 내 것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겠다는 건가?
소녀는 두 손으로 문서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맞설까? 순간 맹인과 함께 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여라. 나사리오는 뒤돌아 골목 안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잡아라. 사내의 외침과 함께 발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돌길 위를 내달리는 발걸음, 거친 숨소리,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을 가로지르자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였습니다. 비켜! 무슨 일이야? 나사리오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은 망토의 사내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눈앞에 오래된 돌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나사리오는 멈춰섰습니다. 주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다리 위에서 시작됐어. 소녀는 다리 난간을 바라보다 문득 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오래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은화에 새겨져 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설마. 바로 그때 뒤에서 검은 망토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사리오는 문서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사내가 아니라 다리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살 아래에서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쇠상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에는 은화와 같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된다. 그걸 봐서는 안 돼. 나사리오는 직감했습니다. 주인의 과거와 빚, 그리고 오래된 배신의 진실, 그 모든 비밀이 저 다리 아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소녀는 천천히 다리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검은 망토의 사내가 다급하게 난간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사리오! 거센 물살이 소년을 삼켰고 강 위에는 파문만이 끝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첨벙!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이 나사리오의 온몸을 삼켰습니다. 거센 물살이 소년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을 떠도 흙탕물 때문에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나사리오는 이를 악물고 강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돌이 스쳤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손등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쇠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 끝에 단단한 쇠붙이가 닿았습니다. 찾았다. 진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작은 쇠상자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나사리오는 온 힘을 다해 상자를 끌어안고 물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터질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수면을 뚫고 얼굴이 올라왔습니다. 푸하!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순간 강둑에서 검은 망토의 사내가 외쳤습니다. 당장 그 상자를 넘겨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팔로 쇠상자를 끌어안은 채 강가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그때 사내가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보라가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사리오는 가까스로 강둑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산에도 뒤이어 강에서 올랐습니다. 젖은 망토를 벗어던진 그의 허리춤에는 짧은 단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라사리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그 상자를 내놓아라.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상자를 원하는 겁니까?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3명의 기마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더 이상 라사리오를 쫓지 않고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모습은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라사리오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마병들이 다가오더니 한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백발의 노기사였습니다. 그는 소년의 손에 들린 쇠상자를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문양, 그 상자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라사리오는 다리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노기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예언이 이루어졌군. 라사리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언이라뇨? 노기사는 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다. 25년 전 사라진 진실을 봉인한 마지막 증거다.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노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열 수 없다. 이 상자는 많은 사람의 탐욕과 피를 불러온 물건이다. 그때였습니다. 딸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사리오는 놀라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녹슬어 있던 상자의 자물쇠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기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안 된다. 열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낡은 천꾸러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래된 바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강물에 잠겨도 사라지지 않는다. 라사리오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숲속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검은 망토보다 더 짙은 망토를 걸친 또 다른 인물. 그는 낮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그리고 천천히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 끝은 정확히 라사리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쉬. 화살 한 발이 번개처럼 날아와 라사리오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조심해. 노기사가 라사리오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화살은 소년의 어깨를 스치며 뒤편의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라사리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쏜 겁니까? 노 기사는 숲을 노려봤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자가 또 있었다. 하지만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 뿐 화살을 쏜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노 기사는 땅에 떨어진 화살을 집어들었습니다. 화살촉 바로 아래에는 검은 실이 묶여 있었고 그 끝에는 아주 작은 은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쇠상자와 반지에 새겨진 것과 닮아 있었지만 가운데에는 칼 모양의 흠집이 하나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노 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들이 남아 있었단 말인가? 라사리오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노 기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싸움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쇠상자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상자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노 기사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희미한 글자가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흙을 닦아내자 오래된 문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증거는 문서가 아니라 증인이다. 라샤리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증인이라면 노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딘가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 순간 라샤리오는 문득 주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다리 위에서 시작됐어. 혹시 그날의 일을 직접 본 사람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을지 모르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주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의자가 쓰러진 채 깨진 그릇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인님, 라사리오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촛농이 흘러내린 흔적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외투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 기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끌려갔군. 라샤리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데려간 겁니까? 노 기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흘을 기다리던 자들이다. 소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록 굶주리게 했던 주인이었지만 그를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쓰러진 의자 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라샤리오가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종이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쪽 풍차 언덕, 해가 지기 전. 그 아래에는 피처럼 붉은 잉크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오지 않으면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방 안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 기사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라샤리오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기보다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이번에는 제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노 기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북쪽 풍차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 너머에서는 검은 망토의 사내와 또 다른 수수께끼 인물이 이미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라사리오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풍차 언덕, 거대한 풍차의 날개가 끼익, 끼익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선 라사리오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마른 풀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노기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오늘은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사리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에는 낡은 반지와 쇠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다다르자 검은 망토를 걸친 사내가 풍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두 손이 밧줄에 묶인 주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라사리오가 외치자 주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지 말거라. 이건 함정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손을 들어 올리자 풍차 뒤와 돌담 사이에서 복면을 쓴 사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명, 2명, 3명.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그림자가 라사리오와 노기사를 둘러쌌습니다. 노기사는 검집에서 오래된 검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스르릉, 내 뒤에 있어라. 라사리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칠 길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약속은 잘 지켰군. 혼자 오라고 했는데. 그의 시선이 노기사에게 향했습니다. 예상 밖의 손님이 있었군. 노기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사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역시.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원한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라사리오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라사리오, 상자를 절대로 넘기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 검은 망토의 사내가 주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주인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몸을 버텼습니다. 라사리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검은 망토의 사내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선택해라. 상자를 넘기면 저자는 살 것이다. 거부하면. 그는 허리에서 단검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석양을 받은 칼날이 붉게 번뜩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언덕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풍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라사리오는 품속에서 쇠상자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상자로 향했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하지만 라사리오는 상자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컥! 노기사가 놀라 외쳤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라사리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열자 안에서 낡은 천꾸러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여러 장과 작은 나무 십자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맨 위 편지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읽는 자에게 검은 망토의 사내가 얼굴빛을 바꾸며 소리 질렀습니다. 읽지 마라. 그러나 라사리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세상에 드러났다면 거짓은 이미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뜻이다. 순간 복면을 쓴 사내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빼앗아! 그의 외침과 함께 복면의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노기사는 검을 휘둘러 길을 막았고 라사리오는 편지를 품에 안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풍차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풍차 꼭대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멈춰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석양을 등진 한 인물이 풍차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는 오래된 깃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깃발에는 쇠상자와 같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사리오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바람이 거세게 불며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오늘 내가 끝내겠다. 언덕 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오래 묻혀있던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르르릉, 풍차의 거대한 기둥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습니다. 낡은 나무 조각들이 허공으로 뛰어올랐고 먼지가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라사리오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밧줄에 묶인 주인이 있었습니다. 풍차의 거대한 날개는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속도로 주인을 향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노기사가 외쳤습니다. 지금 달려들면 너도 죽는다. 라사리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맹인, 굶주림을 가르쳐준 세상, 체면 때문에 굶으면서도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주인,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건 이제 끝이야. 소녀는 이를 악물고 풍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인님! 주인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난 이미 늦었다. 그러나 라사리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집어들고 밧줄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싹! 한 가닥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풍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지직 우지직.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주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넌 살아야 한다. 라사리오는 단검을 다시 지켜들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있는 힘껏 두 번째로 밧줄을 내리쳤습니다. 퍽! 마지막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주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라사리오는 그의 팔을 붙잡아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거대한 풍차 날개가 두 사람이 있던 자리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언덕은 순식간에 아스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먼지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라샤리오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는 주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끝난 줄 알았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풍차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탄검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진실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은 결국 힘 있는 자의 이야기를 믿는다. 그는 천천히 라사리오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샤리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쇠상자에 숨겨진 칸에서 나온 작은 열쇠를 꺼내들었습니다. 풍차 위에서 나타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라사리오, 열쇠를 바위에 꽂아라. 소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풍차 아래에는 오래된 돌기둥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라샤리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열쇠를 힘껏 꽂았습니다. 철컥! 순간 언덕 아래에서 둔탁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구구구!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풍차 아래에 돌바닥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석실의 입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숨겨진 방이었다니. 풍차 위의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마지막 증거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구나. 라샤리오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석실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단 아래에서 불어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첫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석실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금빛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챙, 챙. 누군가가 이미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석실 깊은 곳에서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라샤리오는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오래된 돌벽을 비추자 수십 년 동안 누구의 발길도 닿진 않은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또각, 또각. 소년의 발걸음이 계단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서는 노기사와 주인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석실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앞쪽 어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계단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성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에는 낡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원하는 자는 어려움도 함께 받아들여라. 라샤리오는 천천히 성문을 밀었습니다. 구구구구. 무거운 돌문이 열리자 넓은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마다 횃대를 꽂을 수 있는 홈이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원형 석상이 서 있었습니다. 석상 아래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앞에는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색 망토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노 기사가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이었습니까? 회색 망토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곳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다. 25년 동안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다려왔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라. 그 상자는 내 것이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순간 검은 망토의 사내가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힘으로 가져가겠다. 그가 달려드는 순간 나사리오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단검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챙! 횃불이 쓰러지고 불꽃이 흩어졌습니다. 속지라는 순식간에 어둠과 빛이 뒤섞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다시 일어나 라사리오를 바라봤습니다. 왜 끝까지 나를 막는 게냐? 라사리오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굶주림보다 거짓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색 망토의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화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장의 봉인된 문서와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들어 라사리오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한 사람의 부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양심을 지키는 방법이 적혀 있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석실안을 무거운 침묵이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 깊은 곳에서 낮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후르르릉. 천장에서 작은 돌조각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망토에 노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봉인을 건드렸다. 검은 망토의 사내도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실 가장 안쪽,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검은 통로에서 희미한 횃불 하나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희가 찾은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횃불 불빛 아래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르르릉. 석실 전체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돌조각이 바닥에 부딪히며 메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횃불은 거센 바람에 흔들렸고 벽에 들여온 그림자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라사리오는 본능적으로 쇠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검은 통로 끝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석실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었고 횃불 불빛 속으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여행용 망토를 걸친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석실을 둘러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 방이 다시 열렸군. 회색 망토의 수호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오셨군.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라샤리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수호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마지막까지 진실을 기록한 사람이다. 순간 검은 망토의 사내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것은 이름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품속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호자가 건네준 수첩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권의 수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기록은 둘로 나뉘어 숨겨졌다. 하나는 죄를 기록했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을 기록했다. 라샤리오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놓인 듯 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바랜 종이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석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서를 빼앗기 위해 함정을 준비한 자가 있었다. 검은 망토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있었다. 주인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도망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의 배신자는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순간 검은 망토의 사내는 절규하며 횃불을 걷어찼습니다. 퍽! 불꽃이 바닥에 흩어졌고 석실은 절반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혼란을 틈타 그는 문서를 낚아채 달아나려 했습니다. 막아! 노기사가 외쳤습니다. 라샤리오는 망설이지 않고 검은 망토의 사내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칠게 부딪혀 바닥을 굴렀습니다. 문서는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석실 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는 오래된 석상이 서 있었습니다. 문서가 석상 발 아래에 닿는 순간 쿵! 석실 바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석상의 눈 부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망토의 수호자는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마지막 봉인이 풀린 건가? 돌벽 곳곳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9999. 천천히 갈라진 벽 틈 사이로 또 하나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제단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제단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것이 25년 동안 누구도 열지 못한 마지막 기록이다. 라샤리오는 천천히 제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석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라샤리오는 제단 위에 놓인 마지막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격혀이 쌓인 듯한 상자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뚜껑에는
작은 열쇠 구멍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품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기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한 번 열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주일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라샤리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커덕.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물쇠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먼지가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화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양피지와 낡은 인장 하나,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피지 첫 장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는다. 라샤리오는 조용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리 위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귀중한 문서를 노린 무리가 매복했고, 혼란 속에서 서로를 의심한 사람들은 끝내 믿음을 잃었습니다. 주인은 두려움에 도망쳤고, 검은 망토의 사내는 그 혼란을 이용해 진실을 감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이 기록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문서를 빼앗으려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기록은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면을 썼던 사내들 중 몇 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을 따르지 않겠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희까지. 그 순간 회색 망토의 수호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실은 늦게 찾아올 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석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라샤리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평생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양심이었다. 라샤리오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러나 그 품위는 진실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그 손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20년 전의 시간이 멈췄군. 바로 그때 석실 입구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라샤리오가 가져온 기록과 증언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색 망토에 놓이는 마지막 인장을 사람들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이 인장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거짓보다 진실이 오래 남는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망토의 사내는 끝내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보다 오랫동안 거짓을 붙잡고 살아온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라샤리오는 석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어딘가 불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소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곧 등 뒤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소란과 숨죽인 시선들을 느끼고 있는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가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진실을 선택하려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길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굶주림에만 마음을 빼앗기던 소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법을 배운 나사료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양심을 잃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그를 다시 일으켜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이들남이었습니다.